여러분들이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지금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학을 말하는 것이고 시 어떻게 쓸 것인가? 그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조인시, 애송시, 명시, 읽기. 한번 그러면은 어떤 것이 공감도 높은 시인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공감도가 높은 시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도 하는데 공감도가 높은 시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공감도가 높은 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시가 공감도가 높을까요? 자, 따라서 시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조인시, 애송시, 명시라는 말이 존재한다. 특히 시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는 어떤 평가적 작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조인시라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시인이 장작한 작품의 주파수와 독자가 기대하는 주파수가 맞아떨어지게 이르는 것이며 그 감동의 강도 없이 공명, 공감의 정도에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조인시, 애송시, 명시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은 철저히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공명과 공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해야 하겠다. 최근 명가수 오디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최종적인 열쇠는 청중의 호응도에 달렸다. 청중과의 공명과 공명 정도가 평가의 최종 기준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시의 경우도 그렇다. 개인적으로야 뭐 좋은 시, 나쁜 시 호불호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대와 장소를 넘어 독자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평가의 기준이 된다. 누가 내 시를 감히 평할 수 있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객관적 평가의 기준이 된다. 어떻게? 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KBS TV가 그 현대시 100주년을 기념해서 18,298명에게 설문을 했어요. 돌려서 100년 동안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누구냐, 누구의 어떤 작품이냐 해서 설문을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1557표로 1위가 됐습니다. 연동주의 별해는 밤이 400개 표로 2위가 됐어요. 전상명의 귀천 3위. 이런 식으로 삼연 김춘수의 꽃, 연동주의 별해는 밤, 천상밤의 귀천 이렇게 나가면서 한영원의 님의 진부, 이영기의 낙화, 정지용의 향수, 도종환의 접시꽃 향수, 김소월의 초원 한 명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11명이 되네요.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 좋은 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좋다, 그게 민주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년 시 역사에서 가장 국민들이 애호하고 선호하는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자, 이를 보면 한국 현대시 100년사에서 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드러났다. 어째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일까? 그것은 앞서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기본도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스타 플레이어처럼 남보다 뛰어난 특기가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진달래꽃을 한번 봅시다. 예, 본문이 요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김수호의 진달래. 나 우리가 내려 가실 때 말없이 우리 보내주리이다. 영변의 약상 진달래. 따라 가실 길에 뿌리입니다. 가시는 걸음 그곳은 사부를 들여가고 가시옵소서. 나 우리가 역겨워 가실 때 죽어도 안 흘리.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시를 평가하는 기준이 기본 룰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독특한 특별한 재주가 보여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룰과 특별한 특기를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김소울의 진달래꽃을 기본 룰부터 봅시다. 기본 룰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리듬, 메타포, 코노테이션 세 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김소월 시 진달래꽃의 리듬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우선 이 시를 이제 가장 시각적으로 봐도 행가리도 하고 연가리도 했죠. 그러니까 산문하고 달라요. 기본 룰을 일차적으로 지켰어요. 그 다음에 보면 첫째로 이 시의 리듬, 즉 파동을 보자.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시의 리듬이라면 음성적 규칙, 즉 음수일이나 음보율을 선호한다. 글자 수 또는 그 단어의 수. 그런데 김소래의 시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까요? 이 시에서 잘 드러나는 음운의 규칙은 우선 음수율을 보면 글자 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우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자, 음수율 한번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7자, 가실 때에는 5자야, 7호조야.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여기서는 5자, 그리고 녹자, 한자 차이가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름다다 가실 길에, 이것도 아름다다 가실 길에 7자가 돼야 되는데 8자, 한자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뿌리우리다 5자입니다. 그럼 그 밑에 가시는 걸음, 그 5자. 너희 그것을 7자에다 5. 그러니까 7,5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7,5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전통적 가락인 7,5조를 좋아한다. 7,5조를 사용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7자. 가실 때는 5자. 말없이 고이폰에 7자, 들이우리다 5자. 그런데 이것을 음보율로 그러면 뭉뚱그려서 단어 뭉뚱그려서 보면은 3음보예요. 나보기가 하는 거, 역겨워하는 거, 가실 때는 하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식으로 3음보예요 또. 근데 이것은 아리랑도 그래요. 아리랑, 아라리요. 3음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김소월은 믿음을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는 전통적 가락을 기본 룰을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 룰을 지켰어요. 그 기본 룰을 지켰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아, 기본 룰이야 다 지킨다고. 뭐 여러분들 이제 시조 쓰는 사람도 많죠. 시조 쓸 때 3434 3434 3544 룰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켜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럼 김소월은 그 룰을 지키고 그에 뭐 특별한 게 있냐? 자, 따라서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민요죠, 민요입니다. 민요는 한민족 집단이 오랫동안 애창해온 민족적 가락이다. 사문보인 아리랑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성은 바로 이러한 민족적 가락을 잘 활용하여 국민들의 공감들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솔직히 개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음성적 규칙을 좀 바꿨어요. 그게 뭐냐? 들이우리다, 뿌리우리다, 가시 없어서 흘리우리다. 이런 어법을 썼어요. 아, 갑자기 뭐 들이우리다, 뿌리우리다, 가시 없어서 흘리우리다.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 김소월이 여자야? 무슨 왜 여자 목소리 내고 있냐고. 음소를, 어조를 바꿨어요. 어조를 바꿨어요. 여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를 활용해서 그 리듬감을 더욱 호소력 있게 했다. 이게 바로 이 김소월 씨의 특징입니다. 이리 되니까 이게 남성도 좋아하고 여성들도 다 좋아하는 그런 것이 돼버렸어요. 자, 리듬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소월 씨의 성공은 전통적 가락을 잘 살렸을 뿐만 아니라 독특하게 자기가 남자인데도 여자로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여성적 화자로 해서 발음을 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 규칙이 뭐예요? 메타포, 은유예요. 두 번째 메타포를 보자. 이 시의 핵심 한어는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연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드러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랑하는 열정을 뭘로 드러내려고 했냐? 대표적인 진달래꽃이라는 것으로 드러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메타포지 뭐야? 사랑의 감정을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로 바꿨다. 그걸 대신했어요. 여기 이 시 전체 보면 사랑하는 감정 이런 말 없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 시의 주제는 그런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감정을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화 시켰습니다. 이미지화 시켰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메타포 이 시의 핵심 한어는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시인은 그 사랑의 감정을 진달래꽃이라는 이미지로 은유, 즉 메타포하고 있다. 진달래꽃은 그런데 어떤 이미지냐? 한국의 사냐의 봄이면 지천으로 피는 꽃이다. 그만큼 한국인 누구나 좋아하는 친화적, 친근감이 있는 향토적인 꽃을 선택하여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니 이런 걸로 했다면 친화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달래꽃 하면
네,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한국인이면 다 좋아해요. 공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선택할 때 가장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했다. 이게 성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듬은 리듬이되 공감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리듬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그러나 시인은 그 꽃 이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에 그럼 진달래꽃은 진달래꽃이야, 한국인이면 누구나 씻을 때 진달래꽃 인용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이 또 문제야. 문제는 그 진달래꽃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특기를 발휘했는가. 김소월이 남이 할 수 없는 특기를 어떻게 발휘했는가. 자,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어? 자, 두 번째,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데 영변의 진달래꽃, 그 진달래꽃을 하나를 따서 가시는 길에다 뿌리겠다.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데 뭘 뿌려? 근데 어쨌든 뿌리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독특하죠. 여러분들 사랑한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는데 꽃 뿌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김소월의 독특한 그러한 상상력입니다. 그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한 번 더 강력하게 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이야, 이게요 정말, 아니 우리는 가는 놈 뒤에다가 소금 뿌려야겠는데 꽃을 뿌리고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달래꽃을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라는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동적 이미지를 남들보다 뛰어나게, 그것도 희생적인 헌신의 자세로,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우리다,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이거 전부 다 자기 희생이야. 헌신, 나 밟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사함으로써 정말 남들보다 뛰어나게, 그것도 희생적인 헌신의 자세로 잘 구사함으로써 한국 독자들의 공명 공감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가? 어째 공명도가 그렇게 최고인가? 이유가 있다. 그것은 기본 룰을 지키면서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리듬과 메타포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코노테이션입니다. 내용면에서 그 속에 숨어있는 내용, 의미, 이게 뭐냐? 코노테이션을 보자. 시간의 바오있는 시종신이다. 이 시는 떠나는 님에 대한 슬픔과 사랑에 대한 감정 표현이다. 그래서 주제를 이별의 정한과 그 승화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다 글이 나왔어요. 이별의 정한과 그 승화 뭐였죠. 그런데 이 시의 뛰어남은 그런 주제를 극적인 구성으로 파동화하고 있다는데 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하고 있다.
이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구성한 거예요. 참 목사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런 겁니다. 강연, 설교, 어쨌든 남을 설득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대의 화법이 뭘까요? 최대의 화법이 뭘까? 그 최대의 화법이 드라마틱한, 드라마틱 랭귀지입니다. 드라마틱 스피치입니다.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드라마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때 3대 비극이 나왔고 이미 드라마는 수천 년 전부터 왔어요. 지금까지. 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시스템 구조이기 때문에, 언어 구조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드라마틱한 스토리. 왜 소설을 좋아하나? 왜 드라마를 좋아하나? 그게 드라마틱한 구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쓸 때도, 그러니까 수필을 쓴다는 작품을 쓸 때 드라마틱한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시는 그걸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통적으로 기승전결이라고 해서 시도 기승전결, 드라마틱한 구조를 했어요. 이 시는 바로 그 드라마틱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라마틱하냐? 이런 겁니다. 처음 나보기가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 1년 이별에 대한 가시려면 가세요. 보내겠습니다. 체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마치 드라마에서 발단. 가세요. 평범한 얘기 같죠. 그런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아니 가려면 가라 하더니 갑자기 진달래꽃을 뿌리겠다. 축복까지 해주겠다. 이건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로 볼 때 그 어떤 동기 이렇게 그렇다면 드라마의 순서는 처음에 이제 동기, 계기, 그 다음에 발전, 위기, 클라이막스, 대단원 이런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년은 그냥 동기예요. 체념, 가면 가라. 근데 2년에서는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발전을 해서 한 단계 올라가서 발전을 해서 3년은 원망을 초국한 헌신 아예 지려밟고 가셔서 이것은 일종의 위기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년에 가서는 죽어도 아니는 눈물 흘리우리다 하는 어떤 역설로서 대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짤막한 시인데 감정적으로 보면 발단, 발전, 위기, 클라이막스, 대단원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이런 곡선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라마가 발단, 발전, 위기, 클라이막스, 대단원의 극적 구조이듯이 이 시의 구성도 1년은 체념 발단, 2년은 축복 발전, 3년은 죄밟고 위기, 4년은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다 클라이막스 대단원에서 극적 반전을 이루는 드라마가 된다. 따라서 이 시를 문면으로만 보면 내가 역겨워 떠난다면 오히려 축복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지만 내면으로는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는 애원을 담고 있는 한과 욕설의 구조다.
그러니까 사행만 역설적 표현이 아니라 시 전체가 하나의 겉과 속이 다른 역설이다. 이는 진정 한국 여인들이 갖는 애정 표현의 이중성이기도 하다. 되게 싸우고 가려면 가 헤어지려면 헤어져. 그 겉으로는 그러죠. 미녀 아리랑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 님의 한이나 역설과 다를 바 없는 구조다. 이러한 주제의 드라마틱한 파동화, 감정을 이렇게 파동화, 드라마틱하게 한 한국인들에게 더욱 공명과 공감의 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한국 현대시 100년사에서 현재 등단 시인과 시인만도 2만여 명이 육박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대시가 시작된 1925년 바로 100년 전에 발표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지금도 국민 최다의 애송시, 최고의 명시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시인 자신이 자랑하거나 몇몇 평론가가 칭찬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시를 읽고 공명하고 공감하고 감동하는 독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른 시인의 시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라는, 즉 공명도 공감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는 이 엄연한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들이 가야 할 시의 길이 있음을 함께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데 이 시가 주는 교훈이 크죠. 뭐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국인들 최다의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시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시를 쓰는 노력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